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칼럼니스트 이호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부동산 연금, 그리고 노후 경제적 비용을 100% 해결해 드리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어떤 현 상황과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입자 그리고 배우자까지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황별 금액을 사례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의 경제적 비용을 100% 해결할 수 있는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빈곤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넘는 고령층의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발등이 불인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퇴직 후에 뭐 하지? 노후 준비 안 된 중장년층들이 많습니다. 이 50대 가구 평균 보유 자산 현황을 보면 총 자산이 6억 4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부채가 1억 한 800여만 원, 순자산이 한 3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이 거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억 원 가량, 4억 9천5백만 원. 그리고 그래서 순 가용 자산, 금융 자산이 3,900여만 원 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그 국민연금 수령 현황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그 노령층의 90%가 평균 60만 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한다. 그리고 60만 원 이상, 65세 이상의 기본 생활비는 개인은 124만 원 정도, 부부 합산하면 한 200여만 원 정도인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이니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해결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지금 나이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강창희 전 트러스트 자산운용 대표님의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 리스크.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보면 20대, 30대가 61만 명 정도가 그냥 쉬고 있다. 직장 없이 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20대, 30대의 4.7% 정도, 그리고 그 인구의 70% 정도가 42만 명 정도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속칭 캥거루족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어떤 그런 취업, 그리고 사업 실패, 그리고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 불량, 이혼 이런 부분들을 40대 그리고 50대 초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자라와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약 80%,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을 한 20% 정도 잡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는 부동산 자산을 60%, 금융자산을 40% 정도 이렇게 두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은 약 40%로 줄이고 금융자산을 60%로 늘리는 이 부동산을 이제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자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을 한 34%, 34~35% 정도, 그리고 금융자산을 한 65, 6% 정도 이렇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나누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곧 선진국처럼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예전처럼 고성장 시대처럼 부동산이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 60대에서 확실히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평생 현역입니다. 평생 현역.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을 할 때는 돈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열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수입은 반드시 따라오고 거기에서 또 취미생활과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인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택연금이고 농지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꼭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연구위원께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금 가입자는 기대 수명이 3살에서 6살, 많게는 7살까지 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꼬박꼬박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도 없고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그리고 또 농지연금의 가입을 적극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하는 국가기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부동산 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그 다음에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연금 3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꼭 준비하셔가지고 노후생활 그 자금을 100% 준비하고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부동산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노후 생활을 누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개념,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의 어떤 사례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주택, 상가주택이죠. 아파트, 그리고 일반주택,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주택들. 주택연금은 앞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택 소유자가 무상으로 평생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망 시까지 본인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염려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주택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 연령이 55세부터 가입이 됩니다. 본인이 55세고 배우자가 만약에 50세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60세, 배우자 55세. 물론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50세, 배우자가 48세 이럴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는 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해서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부동산 원 시세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올 10월 지난 10월 12일부터는 공시 기준 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시 가격이 12억 원 늘었다는 것은 실 가격은 17억 원 정도, 17억 원, 18억 원 내외 이 금액대로 해서 거래가 된다면 공시 가격은 한 12억 원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주택 그 연금의 혜택을 드리고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은 이제 건저당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건저당 방식은 짧게 말씀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공사에 주택 담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담보주택을 공사에 신탁을 하고 공사는 담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과 혼합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 이제 종신 방식에서는 정기형, 정액형 매월 꾸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하게 드리는 그런 일정한 이제 방식이고 초기 정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 이 기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액을 좀 많이 드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받으신 돈의 한 70% 정도 이제 금액을 이제 좀 적게 받는 그런 방식인데 초기 증액형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받으시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적게 받으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증가형은 정액형보다는 초반에는 적게 받다가 일정 기간이 3년부터 일정 기간에 대한 3년부터는 이제 4.5%씩 매월 증가한 액수를 받는 것을 이제 정기 증액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이래 가지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정액형처럼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받는 그런 혼합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은 부부 중에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고 2억 원 미만의 한 주택만 소유하고 계실 때는 종전 어떤 정액형보다 23% 정도 우대해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용 시는 보증료 그리고 집정내는 가입비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 부분은 뭐냐면 압류가 만약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끔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받는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라 해서 한 60% 정도 드리죠. 그러나 주택연금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농지연금은 100%를 그대로 감액 없이 지급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기관이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이 없다. 지급에 대한 중단 위험이 없다.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입자가 오래 사셔서 그 담보주택 가격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더라도 배우자까지 또 수령하게 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 상속인한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남는 집값에 대해서 남는
그 시세에 적용해서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합리적인 상속이라는 이런 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세제 혜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해드리고, 그러니까 또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어떤 물건 사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택연금에서 그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근린주택, 상가주택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가구 주택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에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아파트인 경우에 65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연금을 받으신다면은 1억당 한 21만 원 정도, 21만 원 내외의 어떤 연금을 1억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억이다. 5억 같으면은 120만 원, 월 한 120만 원 정도의 그 아파트의 경우 종신형으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경공매 다가구 주택으로 옮겨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표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었던 이제 사례인데요. 감정가 12억 원짜리가 6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약 50%, 51%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 이럴 경우를 보면 6억 원짜리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은 주택연금을 한 55세에 한 90만 원, 그리고 60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122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 주택을 경공매로 사셨다면 50세에 181만 원, 그리고 60세에 245만 원, 그러니까 배 차이가 넘는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투룸 뭐 이런 어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월세를 4가구만 받는다고 그래도 4가구 한 가구당 30만 원, 그럼 120만 원. 120만 원은 그 아주 추가적인 그런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연금대로 돈을 받으시고, 월세를 받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한 50%, 60%, 특이한 부분은 한 70%까지 낙찰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한 50% 정도로 봤을 경우에 8억 5천에 진행된 물건이 한 51%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한 4억 5천 정도에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4가구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처음에는 60세에 136만 원, 그리고 65세에 191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어떤 주택이었는데, 이 월세까지 수익까지 합해 버리니까 무상으로 사시면서 60세에 283만 원, 그리고 65세에는 311만 원까지 받는, 그리고 배우자가 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받는 그런 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목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거목적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 대신. 예, 그래서 주거목적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수령액이 적습니다. 한 25% 정도 차감이 되고, 그러나 경공매로 매입을 하건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그 주택에, 아니 오피스텔에 이용을 하면 그만큼 또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은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도
1층에는 상가고 2층에는 원룸이고 3층에 이제 가입자가 거주하시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근린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1, 2층 뭐 상가로 쓸 수 있고 3, 4층 이제 주택으로 쓰실 수 있죠. 이런 이제 상가주택, 근린주택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1층에는 이제 고깃집이었고 2, 3층에는 투룸, 원룸 이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이제 주거 공간이고, 4층에 이제 그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8억 5천에 이제 감정가지만 이제 6억에 이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그러니까 이제 1층에 상가, 2, 3층에 뭐 원룸, 투룸 이 월세를 합치면 4층에 이제 무상으로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60살에 383만 원 정도, 그리고 65세에는 4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300, 400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가입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 그리고 근린주택 이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살에는 120만 원, 그리고 65세에는 12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신 지급 방식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 이 금액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 홈페이지에 요 금액이 연령대별 금액이 다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가주택, 근린주택 이외에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신청하겠다 이러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다 바로 신청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또 국가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런 또 아파트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택보다는 그래도 아파트가 낫다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사례인데요. 한 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3억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에 낙찰 받았지만 기준은 4억이다. 기준 가격은. 그래서 60세에 81만 원, 4억에 60세에 4억이 되면 약 한 81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65세에는 약 98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아파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월세가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수 주택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금액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그 거주 형태가 거의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높은데 사실 그 경공매로 낙찰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찰이 좀 많이 된 경기도 광주시 태초면에 있는 이런 어떤 주택을 보면 감정가가 9억입니다. 9억. 그러나 일반 주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낙찰이 한 3억 1, 2천에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어떤 그 기준을 9억 원으로 잡습니다. 9억 원으로. 그래서 3억 원에 샀지만 예를 들어서 9억 원에 그 주택연금을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9억 원에 맡길 경우에는 연금 금액이 65세 기준에 한 221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9억 원인 이제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게 되면 경공매로 매입하게 되면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제 물건입니다.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안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노란 딱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위반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노란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수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주택연금도 해당이 안 될 뿐더러 보수 비용도 많다. 원상을 회복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변동 내용하고 그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가격이 기준 금액이 12억 원이었는데 실거래 가격은 한 17억 원, 16억, 17억, 18억 정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이제 아파트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주택, 예를 들어서 이 고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30억, 20억 이렇게 가는 거래가 되는 그런 고가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 주택연금 물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공매 물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주, 경기도 광주, 그리고 양평 등등 뭐 전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거래가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 60% 정도. 예. 그리고 공매는 조금 더 경매보다도 조금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가입자가 좀 적어서 공매는 경매보다도 수익률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물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공매를 활용한 주택연금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지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노후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건데 매매 대금의 40%를 첫 달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를 10년간 분할 지급한다고 해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라고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정했고요. 줄여서 산지연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매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지연금을 책정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공매로 만약에 임야를 취득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무관하고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시는 공적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과도 무관하다. 중복 수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지연금 지급 조건을 보겠습니다. 산지연금은 산지를 국가에 이제 산림청에 매도를 하고 10년간 나누어서 연금을 받는 걸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55세, 농지연금은 60세, 산지연금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20세, 30세, 40세 나이하고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나 해도 상관없고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지연금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지금 갖게끔 하는 산림청의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 2023년도 기준에 그 예산이 548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지연금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 산지연금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산을 관리하고 탄소 거래세라든지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런 산림에 대한 보호 강화를 이제 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노후생활 안정자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시면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을 합니다. 물론 승계형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매월 15일 날 지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그리고 산지연금처럼 그 중복해서 수령도 되고 아까 지난 주택연금처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지급을 연금을 받으시면서 농지연금은 농지연금대로 수령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인 소유,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분들에 한해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을 하는데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하면 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이렇게 맡기셔도 되고요. 경공매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이제 농지로도 가능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경공매를 이렇게 하신다면 주로 아파트, 뭐 상가, 공장 이런 물건들을 주로 이렇게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지는 사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농지를 경공매로 이렇게 취득하셔가지고 농지연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대상자, 연령은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55세였는데 농지연금은 60세입니다. 60세부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55세. 배우자가 만약에 본인은 60인데 배우자가 50세다, 10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배우자 승계형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비승계형으로는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하고 계신 분이 60세 이상이면 일단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농경력, 이 영농경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농경력이 5년이 되어야 됩니다. 5년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5년 이상 지으신 분이 농지연금 대상이 된다. 영농경력 5년은 예전에 농지원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올해 바뀌었는데 농지대장을 5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농업경제등록을 5년 동안 하고 계셨던 분, 아니면 조합원 가입증명서를 5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 등등, 이렇게 5년, 그러니까 1년, 뭐 3년,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계셔도 되고 쭉 연속해서 5년을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영농경력 5년을 준비하셔야 수익률이 좋은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 농지, 이제 담보농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상 농지는 뭐냐면은 이 농지가 전답 과수원만 농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에 나지막한, 경사도가 나지막한 임야에 과수원을 하고 계신다. 감나무, 사과나무 등등 과수원을 하고 계신다. 이럴 때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 아니거든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농지의 보유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가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그 대상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그런 농지여야 된다. 농지연금으로 안 되는 제외 농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해당 농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보 설정이 지금 15%, 100분의 15 미만만 가능한데, 지금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일단은 100분의 30% 정도까지는 농지연금 대상으로 일단은 가입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 일정 금액의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의 그런 농지도 농지연금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무슨 가건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2인 이상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가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농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같이 부부가 같이 지분이 있는 농지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 이외에 어떤 지분권자가 있으면은 농지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으로 확정된 농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구로 확장되든지 택지 개발 지구로 확정된 그런 농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그 신청인이 그 가지고 계신 담보농지가 거주지의 30km,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그리고 연접해 있는 농지, 그런 농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농지마다 개별 공시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금액의 100%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별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의 90%를 적용을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의외로 높은 농지는 그대로 신청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 있다. 보통이 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의 90%를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종신 지급이다.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임대도 줄 수도 있고, 농지에 몸이 불편하시면 농지를 임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파셨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 채무 그 부족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오래 기대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건강하시고 오래 살면 사실수록 많은 연금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금을, 만약에 담보 금액을 넘어선 연금을 수령했다고 하시더라도 국가에서 그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재산세 감면 효과,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금 보호, 주택연금 마찬가지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이 있어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도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120살까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년 7월인가요? 타임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는 141세까지 산다.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연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수입원을 2-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국가기관에서 책임지는 이런 부동산 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편안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연금 그런 혜택을 위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농지연금, 상지연금에 대한 좋은 강의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